한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건축사입니다. 공사 중간에 공사가 수도비 된 거예요. 이 공사 1억 5천 갖고 안 되니까 4천만 원을 더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했대요. 4천만 원이요?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공을 하나 빠뜨렸다. 지나온 사례를 본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나온 사례 가지고도 다 추려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어느 공사를 했다 하지만 그 공사를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그 공사에 하청을 준 업체인지 하청을 받아서 했는 업체인지 아니면 그 공사에 어떤 한 작은 영역만 했는 업체인지 그걸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업체들은 이 공사를 누구나 다 자기가 했다라고 PR을 하죠. 실제로 내역서를 여러 군데서 좀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여러 업체들에서 내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셔도 다 그게 업체마다 다르고 실제적인 건물량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사례를 들고 대충 이 정도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내역서가 만들어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역서라는 게 어떤 일이 대가라든가 분셈이라든가 몇 가지 항목들을 결합해서 숫자들이 나오는 건데 업체들이 이걸 잘 안 본다는 거예요. 보지란 애초에 그냥 자기들이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에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대로 그냥 금액만 두드려서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별 의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치고 넘어가야 될 건 그렇게 공사를 4천만 원을 들여서 전라도 땡땡시 같은 했잖아요. 새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대략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 공사해야 되는 14,000만 원은 별도로 있고 이 기존에 공사했던 부분을 철거라든가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재시공하려면 기존에 잘못 시공된 건 다시 다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뜯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냥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거 횟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잘하는 업체가 들어와도 기존에 공사했던 부분에 대한 품질 관리도 안 되고 품질 보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 공사했던 부분이 부실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뜯어내고 철거를 하고 다시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부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업체가 새로 업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잘 안 들어가려 하죠. 근데 그 집 얼마나 소중하게 돈을 모아서 마련한 자기 자신의 집일 거 아니에요. 살아야 그렇죠. 버릴 수가 없고 그렇죠.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 계절업계로 그냥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리모델링 업체 리모델링 공사 금액이 책정되는 과정부터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가격 책정부터. 책정부터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업체들이 보통 자주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당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으로 평당 뭐 150만 원이다 그러면 4,500만 원이겠죠. 근데 그게 정말 4,500만 원일까 하는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의문을 가지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멈추는 것 같아요. 의문 단계에서. 집집마다 리모델링 하는 어떤 사례가 다양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사할 건지 욕실만 뭐 리모델링 할 건지 뭐 주방까지 할 건지 아니면 뭐 테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발코니까지 다 할 건지 아니면 확장 공사까지 할 건지 사례가 전부 다양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네요. 이 평당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고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거든요. 전용 면적이라면 내가 집 살고 있는 내 집은 보통 한 그런 것 같습니다. 24평 정도 돼요. 24평에서 한 28평 사이가 나올 건데 나머지는 공용 면적이라서 복도 면적이 있을 수 있고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용되는 부분의 면적까지 합쳐서 32평인데 이 32평을 평당 150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이해가 되시죠? 쓰는 공간이 아닌데 그렇죠. 그것까지 공사 비에 잡아버리면 그렇죠. 되게 쉬우면서도 속을 수밖에. 당연하죠. 실제적으로 내가 32평 아파트라는 거 살고 있는 건 24평에서 26평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평당 공사비를 32평이니까 150을 내서 30평 기준으로 4,500만 원이 되긴 안 맞죠. 왜냐하면 살고 있는 수라면 실제 전용 면적인 24평 기준으로 150만 원 같으면 뭐 채 3천만 원이 안 되겠죠. 그거 하나만
잘 챙기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군데 업체들의 금액을 한번 쭉 보시고 상세하게 내역서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대충 총 공사비가 이 정도 항목에서 군집을 이루더라 라고 보시면 그 군집군에서 제일 작은 금액과 제일 높은 금액 군집을 빼고 적당히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군집에서 공사비를 거기 평균에서 제일 낮은 거를 책정하시면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이 공사를 하실 수 있고 가성비 있게 공사하실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착한 가격, 요즘 말하는 착한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탱이 안 맞으면서 내 나름대로 공사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길을 세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은 아닌 거죠. 지금 아직까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게 굉장히 몇 년, 많게는 몇십 년 동안 쌓여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오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탁 이렇게 바뀌긴 쉽지는 않은 영역이죠. 지금.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서핑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얼마든지 있죠. 왜 그러냐면 또 그런 업체들이 또 PR도 이렇게 선전도 좀 잘합니다. 좋은 사진 잘 올려놓고 양심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선전도 또 다 잘해요. 또 웹 인테리어를 되게 잘하고. 네, 잘해요.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그 밑에 본질을 보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건축 용어 같아요. 건축 용어는 아니고 우리 철학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밑에 본질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리모델링이나 공사 이 부분도 특히 그렇죠. 거기 각 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되게 많이 싸웠었어. 많이 싸우고 다투고 재공사하라라고 소리치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다 매뉴얼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이 전체가 관리될 수 있는 게 왜 없지? 라는 의문을 제일 먼저 가지고 그런 앱들을 한번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시중에 없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거는 이제 공사를 원하는 의뢰자와 업체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단순히 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걸 연결시켜 주는데 실제로 공사는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사 전체 우리가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공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연결만 시키면 똑같죠. 연결시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기꾼이 있다는 쳐요. A라는 사기꾼은 여기 가서도 사기치고 저기 가서도 사기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사기치다가 안 되면 또 자기 뭐 와이프라든가 자기 아들이라든가 주변의 지인 이름으로 또 찾아가면 그만. 또 면허를 바꿔서 사업자 등록을 바꿔서 또 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도공이라는 저희 플랫폼을 만드셨잖아요. 네,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IT 업계인 거고 아예 어떻게 보면 다른 업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진심이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거는 한 30년 동안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보게 돼요. 뭐 웬만한 설계는 제가 다 해보게 되고 웬만한 현장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해보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건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은데 이렇게 쭉 경력을 쌓아서 쭉 정점에 도달하는 게 한 40대 중반부터 한 50대까지 정점에 도달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 경력들이 사장된다고 그래야 되나? 경력들이 좀 이렇게 되고 속시 말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죠. 점점 뒷방 늙은이가 돼 가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쌓았던 지식을 뭔가가 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뭔가가 보탬이 되고 싶었고 굉장히 공사나 리모델링이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어떤 이런 앱이라든가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영역은 사실은 같은 건축 분야거든요. 같은 건축 분야인데 용기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장이 좀 다른 거죠. 안에 내용물은 똑같은데 그런 걸로 저는 판단하다 보니까
네.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쪽에 플랫폼이라는 영역을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영역을 한 2년 정도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철학은 뭐냐면 네. 누구나 공사를 더 쉽고 편안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공사도록 만드는 게 저희 철학이고요. 네.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앱이라든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탑재해서 좀 더 많은 시장에서 저희가 좀 반영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사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 어떤 눈탱이 맞거나 피해를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방지를 시키고 싶고, 네. 더불어서 실력 있고 양심적인 업체들이 더욱더 성장을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이자 현재 제가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 합심을 좀 해주시면 실제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피해보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면서 건전하고 아주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진심이십니다. 진심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고, 네, 저희가 썰을 풀어 나가면서 이런 흥미를 돋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런 진심으로 플랫폼을 만들었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사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앞으로는 더 새로운 충격적인 썰들을 함께 나눠드리면서 또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